네, 출란교실입니다. 아, 다시 이제 그 입춘 한파 이후에 다시 한번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부산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 부산은 겨울에 말이죠. 예, 바람만 불지 않으면 기온이 이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이제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은, 기온은 그렇게 낮진 않는데 체감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많이 웅크리게 되는데, 아마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뭐 기온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추위를 못 느낍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산 날씨에는 상당히 따뜻한데, 뭐 어제 오늘 중으로 한파가 온다라는 뉴스는 봤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실의 꽃들이 하나둘씩 개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개화한 난, 활동처리한 난과 활동처리하지 않은 난 한번 비교하면서 이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그 꽃 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늘상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출란 문화가 중국에서 이제 출란뿐만 아니라 이 난초를 키우는 문화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일본이 그 중국의 문화를 이제 벤치마킹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자생하는 난초가 향기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것은 중국에서 난초라는 어떤 식물로만 봤을 때 큰 핸디캡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향기를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향기 나는 식물을 다 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다 그랬어요. 난초의 정의를. 그러다 보니까 뭐 문주란이라든가 뭐 군자란, 뭐 하여튼 뭐 우리가 흔히 난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난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향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원예 체계를 일본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출란 문화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정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아주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판가름할 어떤 정치적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일본 출란 문화는 거의 고사 단계에 갔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출란을 키우는 이 문화가 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번성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압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배울 때는 일본 문화를 배웠지만, 사실상 이것의 종주국인 중국을 한번 바라보면서 일본이 난초 문화가 고사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본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대책을 뭘로 세워야지 라는 어떤 대안으로서 중국 문화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중국 얘기를 자꾸 하냐고 중국을 상당히 터부시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 요즘 왜 지금 정치권에서 중국을 갖다가 거의 악마화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보수적인 분인 것 같은데, 중국이 뭐 악마화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이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데로 거슬러 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을 하고 괴롭혔냐 뭐 이러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가 댓글에 또 뭐 아니다고 막 댓글을 달아서 여기는 이제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또 고대 때로 들어가서 우리가 동북지방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고구려, 발해 뭐 이럴 때 중국을
상대로 침략했던 이 역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시비비로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근현대사로 왔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뭐 크게 해한 역사는 별로 없다. 단지 이제 6.25 전쟁 때 북한에 참전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반공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이게 지금 적과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 내전 상태였지 않습니까? 6.25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좀 일설하고 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하려면은 이게 하나 역사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접어두고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중국 여행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중국인들도 한국 여행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등을 지고 중국 건 다 나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일본이란 나라는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근대사에서. 그렇게 따지면 일본을 또 배척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전 과거를 돌아가서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어떤 그 문화가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중국의 문화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중국은 왜 고사하지 않는지 왜 중국은 아직도 난초 문화가 번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배운 거 그리고 중국에서의 문화의 벤치마킹, 지속성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한국식에 맞는 난초 문화를 아마 만들어 나가고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뜻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중국을 쫓아가자고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초를 심는 그 식재, 흙 이것을 우리는 난석에다만 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을 지내왔어요. 그건 일본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출란교실을 시작하면서 그 일본의 기후, 일본의 어떠한 조건에 맞게끔 개발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댓글도 달아주셨죠. 일본은 습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적합한 식재를 개발한 것이 난석인데 우리나라는 난석에다 심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난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일본처럼 그렇게 습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일본하고 전혀 환경적 조건이 다르니까 뭐 부엽토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일반 흙에다도 심기도 하고 뭐 그 솔잎을 갖다가 뭉쳐서 거기다도 심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굳이 중국은 난석에다 심으니까 가격도 비싸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습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난석도 굳이 난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테스트 삼아 뭐 부엽토를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뭐 바크를 쓸 때 1:1 비율로 50대 50 이렇게 비율로 섞어서 한번 쓰는 방법 이런 등등으로 한번 바꿔봤을 때 효과가 좋다. 또 우리 댓글도 출란교실의 어떤 그 영상을 보고 바꿨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난석만 써야 되는 관념을 탈피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그 바크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꽤나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에란인들은 야 바크에다가 했다가 결국 다시 난석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저것 다 써봐야 결국 난석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출란교실이 하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오늘은 난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분에서 이제 재배를 하죠. 플라스틱 분을 재배용분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편리하고 값도 싸고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낙소분하고 달리 통기성이 없죠. 그게 통기성이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구멍이 이게 뚫린 것 정도로만 충분하다. 근데 낙서분은 분 전체로
이 분 전체로 숨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기성이 훨씬 좋다. 그래서 낙소분을 썼는데 낙소분이 이것도 구멍도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낙소분을 썼는데 플라스틱 분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분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낙소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시회를 할 때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하죠. 플라스틱 분에 심은 것은 낙소분에 옮겨서 그리고 출품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 낙소분이 말이죠. 낙소분이 일본에서는 전시용분이 아닙니다. 재배용분으로 개발된 거예요. 재배용.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 분이 없을 때는 낙소분이 플라스틱 분이었었어요. 집에서 흔히 재배용으로 막 키우는 그런 분이었고 전시회를 낼 때는 일본은 금분 또는 용분, 금분 또는 용분 이런 데 이제 뭐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문양도 넣고 막 이렇게 금빛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산발이도 이렇게 멋있게 달려 있고 그런 분에서는 그 전시용분, 낙소분은 전시용분에 잘 안 썼어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분, 용분이 이 무늬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일본적인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난초에 대해서 또 일본 난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문화는 일본 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출란 키울 때, 야, 저거 일본 난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괜히 터부시했던 문화. 이게 참, 이 근본을 알 수 없는 어떤 이게 정신세계가 막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동안도 중국난에 대한 터부감이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은 중국난을 갖다가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난은 터부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죠. 꽃을 봤는데 홍아야, 이거 일본난 아니야? 뭐 이런 의심. 요즘에 어떤 그 무명품들을 보고 나서 이거 중국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거 일본난 아니야? 일본 명명품 뭐 아니야? 일본 저기 뭐야 그 산반중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대상은 일본난이에요. 그 일본 문화는 또 좋다고 하면서 일본 난초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죠. 이제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얘기를 좀 피하고 금분, 용분이 이제 전시용분이었고 낙소분은 재배용분이었는데 이 낙소분이 말이죠. 난석을 개발하는 어떤 그 환경적 영향을 그대로 낙소분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상당히 습하고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고 하는 데서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낙소분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낙소분에 하지 않아도 출란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일본보다 오히려 더 빨리 이 플라스틱 분을 받아들였고 널리 빠른 속도로 퍼졌던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했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환경적 영향 때문에 낙소분이 난초를 자라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낙소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소분을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깨지고, 또 재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흙이다 보니까 락스로 소독하는 정도만 갖고도 좀 찜찜하고, 그 비료 부분이라든가 흙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그 흙 사이로 뭐 세균 같은 게 침투했을까봐 찜찜하니까 뭐 물에다 삶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잘 깨져요. 낙소분이 얇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분을 이것저것 이제 귀찮고 하다 보니까 이제 썼는데 이 낙소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 낙소분이 말이죠. 이 줄길 락, 이 락자인데 이 소자는 불화자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낙소분인데 일본에서는 낙소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이거를 일본 말로 이 한자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라쿠야키예요. 라쿠야키. 예.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고 이건 불에다 구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에다 구워서 만든 분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유명사로 불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투, 산반, 복륜 다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러주고 있거든요. 우리 난석도 그렇습니다. 난석도 우리가 뭐 휴가토 이거 뭐 일본 말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질 않습니다. 근데 이 낙소는 일본은 그러니까 화분 분자를 이 발로 표현한다. 발. 그래서 낙소발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낙소발 하면 또 이상하니까 라쿠야키 하치로 불러줘야 돼요. 사실은 라쿠야키 하치 아니면 굳이 하치가라는 말, 이 발자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를 쓰죠. 화분할 때 분자. 그러니까 이거는 뺀다 하더라도 라쿠야키 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고유명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락소는 일본 걸 따오고 이 발이라는 것은 화분에 잘 안 쓰니까 여기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화분할 때 이 분자를 써서 낙소분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짬뽕이 된 말이죠. 그래서 이 낙소분이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어원을 찾아가면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난속도 우리나라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 분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일본에서 만든 분을 그대로 쫓아갈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출발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플라스틱 분에서 키우고 있는데 뭐 우리가 낙소분을 쫓아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분의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면 좁아지는 거. 이거조차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런 분에다가 낙소분이 됐든 플라스틱 분이 됐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생긴 분에다가 난초를 심어야 될까? 이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이거는 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난다이에다가 쫙 꽂으면은 좁은 장소에서 여러 개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인간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가 아닐까? 난초는 이런 분을 결국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난초는 이런 분이 식물 특성상 이런 분을 좋아하는 식물일까? 근데 이제 난초가 말이죠. 이 뿌리가 옆으로 자란다 그랬어요. 산에 가면은 뿌리가 항상 옆으로 자라려는 특성을 지금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왜 뿌리를 우겨내서 이 좁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분에다가 심을까? 그러다 보니까 난초는 이 분에서 계속 옆으로 자라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자라다가 이 난벽에 부딪히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옆으로 계속 자라는 거야.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분 주변을 빙빙빙빙빙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갈이라고 딱 꺼내보면 플라스틱 분이든 낙서 분이든 분 주위를 계속 돌아 이렇게 360도 빙빙빙 돌고 있는 형태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옆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뿌리는 10분의 1도 안 된다. 무조건 옆으로만 가는데 옆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니까 옆으로 틀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좁은 분에다 난을 심으면은 난초 뿌리가 옆으로 갈래다가 딱 부딪히면은 삥삥 돌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또 이게 돌다가 딱 부딪히면 또 이렇게 뿔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게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걸 분갈이하고 그러는데 난초는 사실은 지생식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생식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착생식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반지생식물, 반착생식물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착생식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은 이 풍란하고 똑같이 풍란이 이렇게 이끼에다 심어서 뿌리를 여기 안에다 갖춰놓으면 나중에는 이 밖으로 막 이렇게 막 이끼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허공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난 분 뚫고 나서 이렇게 허공을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자라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구멍 밑으로도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기에만 안 좋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눈에만 거슬릴 뿐이지 난초는 극히 자연스러운 생육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분이 불편한 게 아닐까? 뿌리가 자라는 형태를 봤을 때 이 분은 난초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면요. 중국은 이런 그냥 관엽식물 화분에다가 심습니다. 난초를. 왜냐?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길게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좁질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뿌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좁은 이런 화분만을 굳이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관념이 그렇거든요. 난분은 밑에가 좁고 길쭉한 분에다만 심어야 돼. 지금은 이제 내가 편리해서 심는 거야 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의뢰 그렇게 심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게 되죠. 그러나 관엽식물처럼 지금 다이소에 파는 관엽식물 이런 뭐 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 심어도 난초는 잘 자라고 이런 분에 심는 것이 오히려 뿌리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며 오히려 난초는 좋아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 뭐 좋아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네가 난초를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아할 확률이 많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좋아할 확률이 적다라는 근거를 저한테 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런 데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난초한테 유리하고 중국은 이런 분에다가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도 사실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봐야 되고 이 안에 넣는 식재도 난초가 아닌 부엽토나 일반 마크나 또는 공국유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소립자 난석을 막 섞어서 난초한테 미생물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이 석을 탈피한 난흙을 바꿔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분도 바꾸고 이 안에 있는 식재 재료도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어디서 온 착상이냐? 결국 중국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환경은 중국 쪽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일본에서 만든 어떤 그런 식재로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판단은 각자 여러분께서 하시되 환경적 영향, 기후적 영향은 우리가 중국을 쫓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맞지 않겠는가. 일본하고는 기후 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리안 교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